모든 곳에서, 모든 자기계발서와 블로그에서 반복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만트라가 왠지 공허하게 느껴진 적 있나요? 거울 앞에서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해봅니다. 자신을 아끼려고 애써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에게 설득해보지만 인스타그램 필터의 빛도 닿지 않는 영혼의 조용한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도 내 삶에 끌어들이는 사람들의 유형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보지 않고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얻기 위해 다가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당신이 값싸고 상업화된 자기애, 겉만 번지르르하고 편리한 자기애를 팔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를 이끄는 자기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부드러운 돌봄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진실을 마주하는 가혹한 행위입니다. 그건 연고가 아니라 메스입니다. 그리고 인간 정신의 가장 어두운 심연까지 내려갔던 칼 융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말하는 자기애란 사실 더 정교해진 새로운 가면, 자신과 세상에 괜찮다고 믿게 하려는 새로운 페르소나일 뿐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이 가면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의 진실을 가식이 아니라 비추는 우주 역시 이 가면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이고 피상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한 당신은 똑같이 가짜이고 피상적인 사랑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허함만 느껴지는 그런 사랑이죠. 그런데 만약 당신이 더 이상 그런 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진짜 자기애를 받아들일 용기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에게 칭찬을 속삭여주는 그런 자기애가 아니라 당신의 성격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과 마주하게 만드는 그런 자기애라면요. 진정으로 충분히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단순히 다른 남자나 다른 관계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 현실의 중력 중심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신호, 다른 주파수를 내뿜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주파수에 반응하는 사랑의 형태는 당신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그런 사랑일 겁니다.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당신이 이미 온전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구원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오는 사랑이죠. 그리고 이런 사랑을 향한 여정은 거울 속 미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여정은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용감하게 내려가는 것에서 시작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자기 사랑이란 귀여운 결점, 작은 흉터, 웃긴 습관, 약간의 정돈되지 않음 같은 걸 받아들이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순진함에 웃었을 거예요. 그는 진정한 자기 사랑은 귀여운 결점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추하게 여기고 가장 부끄러워하며 가장 거부했던 부분, 즉 그가 그림자라고 부른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을 겁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기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의 저장소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칭찬으로 위장하는 질투, 인내라고 부르는 수동적 공격성, 독립적인 척하며 숨기는 깊은 결핍감, 겸손한 척하며 감추는 인정받고 싶은 욕심, 이미 독이 된 관계에 집착하게 만드는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 등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마주하고 판단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도 나야. 내 안에는 성인도 있고 질투심 많은 못된 사람도 있어. 내 안에는 관대함도 있고 옹졸함도 있어. 내 안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그림자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통합하기 시작하는 순간 연금술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억압과 부정에 쏟았던 에너지가 해방되고 이 해방된 에너지는 당신의 힘, 당신의 매력, 당신만의 새로운 진정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는 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 억누르는 특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남자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당신이 분노를 억누르면 공격적인 사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당신이 보살핌을 받고 싶은 욕구를 부정하면 감정적으로 차갑고 다가올 수 없는 파트너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힘이 두려우면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융이 심리적 투사라고 부른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주는 단지 당신이 마침내 온전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거울을 보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문제의 원인이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파트너만 바꿀 뿐 시나리오는 바꾸지 않은 채 이 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쪽인 한 또 다른 반쪽만을 끌어들일 수 있을 뿐이며 이는 필요, 의존, 그리고 상호 투사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개의 트라우마 사이의 거래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기사랑은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입니다. 이것은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며 그 길에서 당신은 흩어진 모든 부분, 빛과 어둠을 하나의 빛나는 전체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서는 모든 사람을 실망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편리한 사람이기를 멈춰야 합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보다 당신 자신의 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래된 인연이 끊어지고 새로운 인연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완전한 고독의 시기를 견뎌야 합니다. 이 사막에서, 이 침묵 속에서, 이 신성한 고독 속에서 당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에서 사랑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서 사랑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은하계에서 태양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더 이상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 때 그가 나타납니다. 당신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때 끌어당기는 사랑입니다. 이 남자는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빈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외로움에서 구해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영혼이 당신의 영혼을 알아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온전함이 당신의 온전함과 공명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풍요로움 위에 세워진 결합입니다. 당신들 둘 다 내면에서부터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이 넘쳐흘러 서로에게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는 두 반쪽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여행하기로 결정한 두 개의 온전한 우주의 만남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조정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런 것들을 단번에 꿰뚫어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를 잃는 것이 두렵지 않으니 두려움에 의해 통제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질투할 틈도 없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더 이상 그의 충실함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선택하든 아니든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희생할 자리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를 기쁘게 하려고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 지옥 같은 시간을 겪었고 다시는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남자는 당신의 빛, 아름다움, 친절함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그림자까지도 사랑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상처에서 태어난 강인함을 경외심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분노가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수호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고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프로젝트가 아닌 완벽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에게 해주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그 자체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경험한 것 중
가장 해방감을 주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완전히 긴장을 풀고 온전한 자신, 당신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강인함과 연약함까지 모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사랑의 반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내면의 작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방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울림을 느꼈다면, 이 부름을 느꼈다면, 당신은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아세요.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 진정한 자기 사랑으로 가는 길은 꽃이 만발한 정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유쾌한 길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어두운 숲을 지나는 고된 여정입니다. 칼 융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적으로 마주함으로써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당신은 오직 정직이라는 손전등 하나만 들고 자신의 정신 지하실로 내려가 그곳에 가둬두었던 괴물들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괴물은 바로 당신의 결핍감입니다. 포옹이 필요한 귀여운 욕구가 아니라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감수하게 만드는 추하고 채워지지 않는 굶주린 결핍감입니다. 그 결핍감은 당신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널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 더 많은 걸 바라면 결국 혼자 남게 될 거야.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결핍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어. 내 두려움을 이해해. 하지만 이제는 너를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을 거야. 외로움의 사막을 걷게 되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할 거야. 두 번째 괴물은 바로 당신의 수치심입니다. 당신이 저질렀던 실수, 잘못된 욕망, 약해졌던 순간, 질투하거나 화를 냈던 순간에 대한 수치심이죠. 수치심은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감시자입니다. 수치심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런 감정을 느꼈으면 안 됐어. 넌 나쁜 사람이야.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수치심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면서 날 지키려 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 나는 온전함을 추구해. 그리고 나의 실수와 어둠도 내 온전함의 일부야.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해. 세 번째 괴물. 가장 교활한 괴물은 바로 당신의 자존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존심은 당신의 성취에 대한 건강한 자부심이 아니라 아무도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없도록 자기만의 자급자족의 벽을 쌓는 그런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함이야. 이런 자존심은 집착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 자존심은 거절의 아픔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당신을 고립의 얼음탑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따뜻함으로 이 얼음벽을 녹이고, 그래, 나는 강하지만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혼자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가까움을 원한다는 것도요.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다움입니다. 이런 만남들을 겪으면서 당신은 부서진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당신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의 지지대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착하고 친절한 소녀의 이미지는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황폐함과 혼란의 순간에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융은 이것을 밤바다 여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어두운 통과 의례입니다. 바로 이 어둠 속에서 당신은 내면의 진동이 변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하나의 악기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림자를 부정하며 살아왔을 때 그 악기는 조율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악기는 결핍, 두려움, 필요에서 비롯된 불협화음과 불안한 소리를 냈죠. 그리고 다른 조율이 맞지 않은 영혼들이나
남을 먹이로 삼는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고통. 우리는 이 소리에 끌리지만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하면 마치 영혼의 현을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맑고 깊고 조화롭게 변합니다. 그것은 온전함의 소리입니다. 자족의 소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내면의 평화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당신 주위에 새로운 에너지장을 만들어내며 그 자체로 경계가 됩니다. 이제는 조작, 이용, 무시에 기반한 낮은 진동을 가진 이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공간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당신의 온전함이 그들을 실제로 당신의 삶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찾아가는 길에서 친구를 잃을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견고해 보였던 관계들도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화 과정입니다. 우주는 단순히 당신의 새로운 진정한 진동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화된 공간에서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투영이 아닌 공명에 기반한 만남이죠. 다가오는 사람은 당신의 가면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영혼 또한 온전함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신 영혼의 소리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이 사랑에는 드라마가 없습니다. 드라마는 언제나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 상호투영, 그리고 힘겨루기의 산물입니다.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날 때 그들은 게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갈등은 조작이나 묵묵한 원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결됩니다. 둘째, 이 사랑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엄청나고 숨이 멎을 듯한 자율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기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역시 당신이 그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함께하기로 선택한 두 개의 독립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공간, 관심사, 삶이 있고 이것이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롭게 만듭니다. 셋째, 이 사랑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모나 지위에 기반한 피상적인 끌림이 아닙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이어진 연결입니다.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말보다 더 깊은 친밀감이 있습니다. 서로에게서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탐험할 가치가 있는 무한한 우주를 봅니다. 이런 남자는 당신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헛된 약속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의도를 증명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과 경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할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가장 헌신적인 동맹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곁에서 당신은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사랑은 당신을 가두는 새장이 아니라 당신의 날개 아래에 불어오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성장하고 도전하고 실현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강인함이 그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매료시킵니다. 이런 사랑은 신화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기 개성화의 길을 걸어온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내면 세계의 주인이 되었고 이제는 당신의 내적 질서를 반영하는 관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내면의 빈틈을 필사적으로 채우려는 시도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더욱 밝게 타오르는 두 불꽃의 춤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융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끌어당긴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분열되고 결핍에 시달리며 자신을 부정하는 성격이라면 그런 모습을 반영하는 관계만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온전하고 자립적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여성이 될 때
당신의 온전함을 비추는 사랑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상처가 아닌 치유를 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즉 자신에게로 가는 여정에는 철저한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진단 도구로 삼아보세요. 그 관계들은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그 관계들은 당신의 어떤 통합되지 않은 부분을 드러내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배신을 당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에서 나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가? 소리치고 싶을 때 침묵하는 상황은 언제인가? 거절하고 싶으면서도 동의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 태도는 타인의 불성실함이 들어올 수 있는 에너지의 허점을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비난받고 평가절하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면의 비판자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나는 사소한 실수에도 얼마나 자주 나 자신을 꾸짖는가? 내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내면에서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놓고 평가절하하도록 허락하는 셈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용만 당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받는 것에 얼마나 능숙한가? 나는 사랑이 끝없는 베풀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요구하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두렵진 않은가? 받는 것에 대한 당신의 무능력은 당신을 향한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작업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당신 내면의 상처와 장애물을 찾아가는 지도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에서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치유와 통합이 필요한 당신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가 더 이상 예전의 대우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평생 가슴에 보이지 않는 표지판을 달고 다녔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는다. 나는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많은 것을 참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내 경계는 침해당해도 괜찮다. 그리고 당신 곁에 온 사람들은 그저 이 표지판을 읽고 그에 맞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자기 사랑의 과정은 이 오래된 문구를 지우고 새로운 문구를 쓰는 과정입니다. 나는 온전하다. 나의 가치는 절대적이며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내 공간은 신성하다. 나는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관계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 문구가 바뀌면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유형도 달라집니다. 다가오는 사람들은 희생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를 찾습니다. 자신의 투영을 위한 캔버스가 아니라 같은 갤러리에 나란히 걸릴 또 하나의 독특한 그림입니다. 당신이 끌어당길 사랑은 평온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열정으로 착각했던 감정적 의존의 롤러코스터를 겪은 후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조용하고 꾸준하며 깊은 사랑은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느낌을 줄 것입니다. 그가 전화를 할까 안 할까 하는 불안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말을 분석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명확함이 있을 것입니다. 신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깊은 오름의 감각이 들 것입니다. 이 남자가 당신의 전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스스로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가득 차고 행복한 당신의 삶에 멋지고 소중하며 사랑스러운 존재로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융이 전하려 했던 가장 큰 역설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타인에게서 받으려면 본질적으로 그 사랑이 생존에 꼭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 먼저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온전함이 당신의 가장 큰 보호막이자 매력이 된다면 그것은 미성숙하고 유해하며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힘으로 밀어내고 당신과 같은 깊이에서 헤엄치는 이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돌봐줄 아버지 같은 남자나 구원받아야 할 아들 같은 남자를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서 숭배할 신이나 두려워할 악마를 찾는 일도 멈추게 됩니다. 그를 그저 한 사람으로 온전하고 복잡하며 진짜인 존재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이 사랑 안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에는 이상화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의 결점과 그림자를 보게 되겠지만 이미 자신의 그림자와 친구가 되었기에 그것들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가끔씩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당신처럼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드물게 짜증을 내는 것도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저 그의 인간다움이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이 상호적인 수용이야말로 예전에는 꿈꿀 수밖에 없었던 친밀함을 만들어냅니다. 그 친밀함 속에서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그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쓰일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강한 모습을 보여도 누군가가 떠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융은 이 내용을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원형을 통해 더욱 깊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여성 안에는 그녀의 내면적 남성상인 아니무스가 존재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치유되지 않은 여성의 경우 이 아니무스는 부정적이고 폭군적이거나 끊임없이 그녀를 깎아내리는 내면의 비평가이거나 혹은 나약하고 줏대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미성숙한 아니무스를 외부의 남성들에게 투사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통제할 폭군을 만나 내면의 각본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나약한 남성을 만나는데 이것 역시 두려움에서 비롯된 통제의 한 형태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아니무스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성이 당신의 삶의 구조, 보호, 명확성, 결단력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러한 자질들을 스스로 기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남성성은 비판자나 약자에서 현명한 내적 동반자로 변모합니다. 그는 당신이 명확하게 사고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는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힘을 줍니다. 그는 당신이 꿈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할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 아니무스가 강하고 긍정적으로 변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당신은 더 이상 남성이 이런 역할을 대신해 주길 바라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지지자이자 보호자이자 명확함의 원천이 됩니다. 둘째, 당신은 남성에게 기대를 투영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건강한 아니마, 즉 건강한 내면의 여성성을 가진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는 돌봐줄 어린 소녀나 어머니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상대를 찾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만큼이나 풍부하고 복잡한 내면을 가진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곁에서 함께 다스릴 여왕을 찾는 것이지 명령만 내릴 하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끌어들이게 될 이 남성은 당신의 주권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주권이 바로 핵심 단어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삶, 감정, 선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울 때 그는 당신을 고치려고 안달하거나 긍정적인 구호로 당신의 아픔을 억누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당신 곁에 앉아 자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로 조용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껴도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당신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의 온전함이 그로 하여금 당신의 온전함을 무너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대한 계획과 야망을 이야기할 때 그는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당신이 너무 강해지거나 그를 능가할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의 눈에서 존경과 설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당신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깨어난 남자는 자신의 여자의 힘이 자신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둘의 결합된 힘을 배가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제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날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갈등의 순간에는 어떨까요? 예전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당신은 그를 잃을까 두려워 불만을 억누르거나 아니면 쌓인 고통을 한꺼번에 터뜨리며 히스테릭하게 폭발하곤 했습니다. 새로운 관계에서는 갈등이 단지 더 큰 명확성을 요구하는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은 차분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있잖아, 네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나에게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자. 비난도 드라마도 없이 그저 사실, 감정, 그리고 제안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방어적이거나 공격하거나 혹은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귀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알겠어. 네가 그렇게 느끼길 원한 건 아니었어. 이렇게 직접 말해줘서 고마워. 같이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그에게는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둘 사이의 연결과 존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이며 이는 두 사람이 모두 자기 내면의 작업을 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 상태에 이르는 길은 신성한 공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통과합니다. 이것은 옛 세계는 이미 무너졌지만 새로운 세계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더 이상 적은 것에 안주하지 않지만 더 나은 것이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그 사이의 시기입니다.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의심이 당신을 엄습할 것입니다.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 평생 혼자일지도 몰라. 좀 더 단순하고 더 참을성 있었어야 했나? 과거의 유령들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매혹적이지만 아프도록 익숙한 선택지들이 또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거의 완벽해 보이지만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진실한지 시험받는 때입니다. 이 공허함을 견딜 수 있나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체물로 이 공허를 채우고 싶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나요? 세상이 아무런 외적 인정을 주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믿을 수 있나요? 이 시기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공허함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허함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어떤 두려움이 표면 위로 떠오르나요? 잊고 지냈던 어떤 꿈들이 당신에게 속삭이기 시작하나요? 이 공허함은 결핍이 아닙니다. 이곳은 비옥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새로운 자아를 가꿉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행복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의미,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가장 좋은 친구, 가장 현명한 멘토, 그리고 가장 열정적인 연인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자극 없이도 자신의 삶을 채우는 법을 배우면 마지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고독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원이 됩니다. 당신은 그 고독을 즐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내가 이렇게 혼자 남는다면 이라는 생각이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미소만을 남길 때 당신은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당신은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이 그 교훈을 배웠음을 보고 착한 행동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보상과 진동이 일치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보상을 보낼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이제는 그런 사랑을 담고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두려워했거나 스스로 망쳐버렸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랑은 열병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깊고 고요한 숨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서로를 항상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알아보는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그랬던 셈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개별화의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단지 다른 삶, 다른 몸으로 걸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용과 싸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길이 교차한 것은 서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새로운 무언가, 아름다운 무언가, 두 사람이 공유하는 온전함을 반영하는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피상적인 관계에 지쳤고 반복되는 상황에 진이 빠졌으며 내면에 훨씬 더 크고 깊은 사랑의 잠재력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바깥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화건이나 새 옷으로 누군가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멈추세요. 신성하고 어렵지만 유일하게 진실한 그 일을 시작하세요. 자신을 향해 돌아보세요. 당신의 그림자 속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결핍을 인정하세요. 당신의 수치를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자존심을 녹이세요. 오래된 환상의 잔해 속에서 자신을 한 조각씩 다시 맞추세요. 온전한 존재가 되세요. 태양이 되세요. 그러면 더 이상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당신의 빛은 수백만 마일 밖에서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인 그 사람은 이 빛에 다가올 것이고 그 빛의 일부를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꽃을 더해 그 빛을 더욱 찬란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태어난 사랑이 될 것이며 마침내 진정으로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진실하게 건드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님을 아세요.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고 옛 모습을 죽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름을 침묵시키지 마세요. 이것을 그저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론쯤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이 말들이 씨앗이 되게 하세요. 그 씨앗이 당신의 의식 속에서 싹트게 하세요. 이제 이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과 자신의 반응, 그리고 관계들을 관찰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무언가 중요한 시작이라고 느껴진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지금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여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댓글을 남기고 어떤 생각이 가장 크게 와닿았는지 알려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소셜미디어에서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를 굳히고 우주에 나는 듣고 있다, 나는 준비됐다, 나는 시작한다 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 여정을 우리와 함께 계속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쉬운 답이나 달콤한 환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함께 깊은 곳으로 내려가 진짜 힘과 진짜 사랑을 찾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에게서 시작되어 결국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한 여자는 더 이상 단순한 여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연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끌어당기는 사랑은 그녀와 동등한 사랑입니다.